돌발성 난청이네요. 일단 며칠은 고막 내에 스테로이드 주입해보고 차도 생기면 그때 다시 상태 보시죠. 귀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린다면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응급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귀가 꽉 찬 느낌이 들거나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돌발성 난청은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이해하려면 귀 안쪽 구조, 특히 달팽이관의 혈관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달팽이관은 우회 혈관이 거의 없고 아주 가는 혈관 하나로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거나 미세순환이 조금만 떨어져도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이나 균형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혈류장애나 염증이 생기면 달팽이관의 안에 있는 청각세포, 즉 유모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청각세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포가 손상되면 소리가 들어와도 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므로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청각세포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돌발성 난청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의 중심은 고용량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부종을 가라앉혀서 청각세포의 추가 손상을 막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통은 경구 스테로이드, 즉 알약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복 없이 하루에 한 번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혈당 상승, 혈압 상승 같은 전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먹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충분한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입니다. 고막을 통해 약물을 귀 안쪽으로 직접 주입해서 달팽이관 근처까지 고농도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은 달팽이관의 정원창이라는 곳을 통해 내의로 확산됩니다. 전신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귀 안쪽에는 더 높은 농도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이 내의에 더 오래 머물고 깊게 전달되는 제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귀 안 구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의 종류와 농도, 횟수, 주입 속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보조치료가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달팽이관은 산소 부족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저산소 상태가 되는데 고압산소 치료는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강제로 높여서 세포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치료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치료하기보다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에서 보조적으로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귀가 먹먹하고 어지럽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메니에르병이나 급성 저주파성 난청과 같은 질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니에르병이나 급성 저주파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림프액이 과도하게 차는 내림프 수종이 원인이고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치료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발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치료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일에서 2주 이내에 이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약 80% 정도는 한 달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회복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돌발성 난청이 경미하게 발생할 경우 난청을 잘 지각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귀 먹먹함, 이명, 청력의 변화가 호전 없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